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봄이 굉장히 깊죠? 이 꽃이 만발하고요. 이제 정말 호시절이 왔습니다. 이제春군장 때문에 잠도 많이 오고 갔을 텐데요. 여러분들 더욱 좋은 이런 계절을 맞이하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효과 있고 보람 있는 여러분 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018년도 1학기에 와서요. 청소년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2주차에는 청소년 문제와 원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오늘은 제3장 청소년 문제 행동 이론에 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또 청소년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다양한 여러 접근들 중에서 개인에게 초점을 둔 심리학적 접근하고요. 사회 구조적인 원인론, 사회 통제적 이론, 그리고 문화적 일탈 이론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청소년 문제를 설명이란 접근법과 이론들은 여러 가지 현안 청소년 문제들이 원인을 분석하고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심리적 변이는 무엇인가? 이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이론은 일반적으로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 그리고 양 변인의 사교작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형과 환경 가운데 어떤 변인도 청소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또는 설명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양 변인 어느 것도 그 설명을 가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양 변인이 청소년 문제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과 대책을 말하는 데에는 유전과 환경 변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 첫째요.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는 유전 및 생물학적 변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유전적 결함,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는 유전적 결함이나 체형, 건강 및 선천적 질병, 자율신경의 활동성과 비행 간의 관계, 반응성 및 자극 추구의 경향, 과잉 행동주의와 행동과 주의력 결핍, 염두적 이상적 요인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적자와 성격적 장애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적장애, 성격장애도 청소년 문제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근 인주주의자들이 한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개입하는 것은요. 문제 행동에 대한 그들이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비행의 선택은 지각, 즉 느끼는 과정에 의한 것이며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가 낸 것이죠. 오늘날 심리 상담 쪽에 하면요. 프로이드는 굉장한 거인입니다. 많은 프로이드의 뒤를 이어서 정신분석 이론, 상담 이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이들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거인인 이 사람의 목에 등을 타고 나가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치 커다란 업적을 낸 사람은 없겠죠. 자, 프로이드는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요.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내면의 정신세계를 조련해 주기는 잠재의식이 건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행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약한 상태에 잠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나타날 때 인해 비행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성욕과 공력, 동기가 존재, 즉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차차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비도덕적, 충동적, 비논리적, 사회적 근거시 되는 것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에서는 원욕, 본능이죠. 자아, 초자가 있는데요. 초자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억누르는 것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성스러운 아주 이상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것 둘이 싸움을 해서 이제 자아라는 것으로 나타나게끔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실제 교육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호작용으로 해서 인간이 성격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동주의 이론은요. 비행이 한계적 자기에 따라 학습된 결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너라는 사람이 조회적 조건화 이론을 보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보상과 무가지 방법에 있어서 습득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반두라는 분은 청소년의 비행이 모방과 관찰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 내용은 스키너, 반두라, 특히 여러분들 프로이드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학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은요. 비행은 인간의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생태학적 조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의 자신만이 접하게 되는 고유한 환경과 상호작용이 사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관계, 부모의 상호관계, 교우관계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사회구조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름케이 아미노 이론입니다. 아미노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일탈 행동이 비행은 자, 소년들이 일탈 행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일탈 행동이라는 것은 가급적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잘 살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이득을 나타나는데 이 디르케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나 비행은 가난 자체가 집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들이 비제도한 수단, 즉 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에 더 많은 문제가 있지 개인의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 아미론은 디르케미에 시작되었으며 모튼의 일등의 일반 이론이 정립되는데요. 현대 사회가 어떤 분업화된 상태에서 사회 각 부분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지 못하면 사회 각 부분 간의 부조화가 존재하거나 사적 연대가 약화되어 결국엔 사회 해체 현상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체 해체로 인한 이런 무게와 혹은 규칙의 상태를 아노이랍니다. 자, 어떠한 혼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어떤 구분이 없어요.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을 아노미라고 합니다. 아노미가 나타나게 되면은 혼란한 사회가 되고 어떤 규범이 무너지게 되면은 인간 사회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려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혼자 살 길을 찾는다 이겁니다. 규범이 깨지고. 아노미는 바로 그겁니다. 혼란한 상태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특히
청소년은 인생에 있어서 혼란한 시 아노미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머튼이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튼은요, 사회 규범적 통제력의 부재가 아노미 상태를 끈다는 디르켐의 개념을 버리고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긴장이 생기고 이러한 긴장이 아노미를 초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노미는 여러분들한테 혼란한 시기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머튼은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머튼은요, 개인이 목표 달성에서 주어진 사회의 각종 규범에 적용하여서 나가는 양식이 각기 다르다 보는데 5가지 있는데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항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통제 이론입니다. 사회통제론은 사회유대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씨라는 그 학자는요, 가정에서 시작돼 다른 사회 기관들로 학대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이 유대가 통제를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유도이고요.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을 규명해내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제하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그 원인을 사회유대로 다 이겁니다. 굉장히 옳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중화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화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행 청소년들을 인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으니 비행을 하기 전에 중화를 통해 내적 통제가 느슨해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중화이론은 비행 청소년들이 인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행을 하기 전에 중화를 통해서 내적 통제가 느슨해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중화 기술이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책임의 부정이 있죠. 자기 비행에 대해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가해 부정이 있습니다. 가해 부정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손상이 있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진선미를 추천했던 것이고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죠. 내가 가해는 했어. 그러나 나 때문에 손상이 있거나 재산상 피해가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부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줬을 경우요, 피해자는 당연한 것으로 간접으로서 합리화시킨 겁니다. 상대방은 너가 이번에 피해를 본 건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난자 비난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고도의 충성심의 호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의리 혹은 충성 때문에 확인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식으로 중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적 이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이 문화. 하이 문화 이론인데요. 하이 문화는 주문화가 있으면요, 그 내의 한 부분으로 주문화와 구별되는 그 자체의 규범의 가치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원대학교라는 주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하위끈은 뭐가 있을까요? 이 밑에는 각각 있죠. 사회복지학과,
뭐 다른 뭐 행정학과, 경제학과 뭐 이런 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위가 되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에 우리 뭐 교과 보고 있다. 교과 밑에 각 대학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문화의 한 부분으로 주문화와 구별되는 것이 제 규범의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자체 규범과 가치를 가짐으로 해서 법률 또는 비행의 하위 문화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다음에 비행의 하위 문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위 문화를 대표하는데요. 이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층에서요, 중산층과 다른 하위가 문화가 생긴 거예요. 즉, 하위 문화는 하층에서도 중산층과 다른 하위 문화가 존재하며 그중 어느 특정 부분이 하층 청소년을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기 쉽게 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탈 행동, 이거는 뭐 되게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환경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위 문화 이론의 주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별적 접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비행을 조장하는 하위 문화 비행에 대한 비판적인 상위 문화의 상반된 문화적 역동과 대립 속에서 살고 있으며 비행에 대하여 비관적인 문화 유형보다는 비행을 조장하는 하위 문화에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며 그 차별 접촉이 비행자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만약에 범죄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이 가는 그 이론은 범죄 행위는 주로 일차적이고요. 심밀한 집단에서 집단 성원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합숙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명제에 소설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은요, 청소년의 일탈 행동은 관찰이나 모방에 의해 학습된 현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생성되는 사회적 구조보다는 과정에 두는 관점이고요. 자, 범죄 과정과 낙인 이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낙인이라는 걸까요? 낙인. 낙인은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낙인을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낙인은 어떤 것이 낙인인가?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면 텍사스에 가면은 광활한 이런 넓은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초지에 가면 많은 목장들이 있죠. 뭐 소목장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다른 뭐 염소목장도 있을 수가 있고 말목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소목장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커다란 소목장이 있으면은 이 소에서 각 목장들은 넓은 초원에서 내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표식을 해야 될 거예요, 소에. 그래서 소에다가 표식을 하기 위해서 등짝에다가 어떤 일을 하나요? 큰 새 인두로 새를 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서 새도장이죠. 벌겋게 이 도장을 달궈서 소에게 이 도장을 찍습니다. 자기 독장에 낙인을 도장을 새기는 것이죠. 그럼 이 소가 지지직 불에 타면서 어떻게 되나요? 표시가 나오죠. 자, 옛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옛날 영화들을 갖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죄를 저지르면은 이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써죠. 죄자 써버리죠. 파서 이걸 갖다 불로 파서 지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스티그마라고 얘기해요. 스티그마. 우리말로는 낙인이죠. 낙인 효과. 낙인 효과가 대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은 낙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징에. 자,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반 학생들이 뭐 100명이 있다 칩시다. 100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100명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점심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죠. 도시락을 제공해 줄 때 이 도시락을 갖다가 가난해서 받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안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낙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범죄의 가정과 낙인이 있는데 어떠한 낙인 이론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범죄가 생성되는 사회적인 구조보다는요, 가정에 관심을 두는 관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범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낙인 이론을 갖다가 일탈 행위 속성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규형으로 보면서 사회가 개인의 행위를 일탈행위로 어떻게 낙인하여 행위자에 대해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학자는 베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일탈은 사회 집단들이요 어떠한 규칙을 만들므로써 생성되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발전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일탈을 하는가 보다는 누구의 법에 의해 통제가 되는 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의하면 베커죠. 일탈은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발전해서 첫 번째,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인 간에 비동조적인 행위를 범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일탈적 동기와 관심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일탈자로 낚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조직적 일탈 핵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과정에서 같이 일탈 경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단계에서는 개인의 공적 정체감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넷째 단계에서는 일탈에 대한 삼적인 범죄와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단계에서 개인이 공적 정체감에 급격한 변화를 가지면서 넷째 단계에서는 일탈에 대한 함적인 범죄 기술을 배우게 되고 탈선은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행위자에 대한 법과 제재를 가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모트는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탈이 사회 통제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제가 일탈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 일탈은 일시적이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탈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이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요. 심리적 구조 및 사회 역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와 가정과 낙인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낙인 이론가인 베커와 레모트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설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문제와 보호정책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